어이 아줌마, 서방도 잃고 애도 잃더니 정신줄 났어. 조용히 안 해? 거친 조폭 무리의 고함 소리가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집에서 편안히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산책하며 들으시는 건가요? 2023년 10월 9일 월요일 오후 4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에는 산책을 나온 시민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그런 평온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깨트린 것은 공원 한쪽에서 벌어진 추잡한 장면이었습니다. 야, 너 돈 가져왔어? 17살 정도로 보이는 불량배 4명이 한 여고생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 여고생은 바로 이현주의 조카 민서였죠. 교복 치마를 꼭 쥐고 떨고 있는 민서의 모습을 본 순간 이현주의 혈관 속에서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 정말 돈 없어요. 용돈도 다 썼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불량배들은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중 리더격인 놈이 민서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무섭게 째려봤죠. 돈 없으면 다른 걸로 내놔. 휴대폰이라도. 이현주는 벤치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카와 함께 나온 평범한 산책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될 줄이야. 처음에는 민서가 혼자서도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걸 보자 몸속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예쁘네. 우리랑 놀러 갈래? 불량배 중 한 명이 민서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현주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죠. 15년간 해병대 수색대에서 단련한 모든 전투 본능이 한순간에 깨어났습니다. 이현주는 42살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키 165cm의 몸무게 58kg, 겉보기엔 조금 말라 보이는 체격이었죠. 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시무시한 과거가 숨어 있었습니다. 25살에 해병대에 입대해서 무려 15년간 수색대에서 복무하며 대령까지 진급한 전직 군인이었거든요. 손 치워. 이현주가 벤치에서 일어나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기운은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불량배들이 고개를 돌려 이현주를 바라봤지만 그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아줌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겠죠. 뭐야, 아줌마가 왜 나와? 리더격 놈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기 가서 궁상이나 떠시고 남편 밥 차릴 준비나 하세요. 하지만 이현주는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죠. 민서가 이모를 봤습니다. 이모.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는 민서를 보는 순간 이현주의 머릿속에 잊고 싶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자신의 딸 지혜의 모습이요. 그때 자신이 딸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서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할게. 이현주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민서에게서 손 떼고 여기서 사라져. 그 목소리에는 15년간 수많은 작전을 통해 단련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죠. 적을 신문할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불량배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분위기가 처음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해 있던 그들이 그 위험 신호를 제대로 알아들을 리는 없었겠죠. 아줌마,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리더가 목소리를 높이며 이현주에게 다가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그래? 이 동네는 우리가 접수한 곳이야.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번쩍이는 금속의 날이 햇빛에 반사됐습니다. 이현주의 눈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한 이모의 눈빛이 아니라 마치 적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수색대원의 차가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상황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적 총 4명, 주무장 칼 한 자루, 키와 몸무게, 예상 반응 속도. 몸에 밴 전투 분석 습관이 저절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이모, 위험해요. 민서가 소리쳤지만 이현주는 오히려 더욱 침착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수색대 시절에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었거든요. 다만 그때는 적군이었고 지금은 자신의 소중한 조카를 위협하는 불량배들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었어요. 칼을 꺼내네. 이현주가 차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정당방위구나. 주변 시민들이 소란을 감지하고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멀리서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도 들렸죠. 이제 진짜 끝장을 보자. 리더가 칼을 들고 이현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입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죠. 15년간 생사의 기로에서 단련된 전투 경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현주 안에 잠들어 있던 해병대 수색대 대령의 모든 기억과 기술이 순식간에 깨어났어요. 평범한 조카 이모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으로의 변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량배 리더가 칼을 들고 이현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일어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휙! 이현주의 몸이 마치 바람처럼 옆으로 스며들더니 리더의 칼든 손목이 순식간에 이현주의 손에 붙잡혔습니다. 리더가 당황한 사이 이현주의 다른 손이 그의 팔꿈치 급소를 정확히 눌렀어요. 으악! 칼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리더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일이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죠. 뭐야, 저거? 아줌마가 저렇게 빨라?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현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기억하고 있는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머지 3명의 불량배가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현주에게는 이런 상황이 전혀 새롭지 않았어요. 해병대 수색대에서 일대다 전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첫 번째 놈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이현주가 몸을 낮춰 주먹을 피하며 동시에 그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놈이 비틀거리는 사이 두 번째 놈이 옆에서 발차기를 날렸어요. 이현주는 그 발을 잡아채며 비틀어 놈을 바닥에 넘어뜨렸죠. 세 번째 놈이 뒤에서 팔로 이현주의 목을 조르려 했지만 이현주가 팔꿈치로 놈의 명치를 찌르며 벗어났습니다. 이현주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목격자 중 한 명이 경찰에게 증언했습니다. 정말 우아하면서도 정확했거든요. 마치 이미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불량배들이 모두 바닥에 누워 신음하는 동안 이현주는 수만 번 크게 쉬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죠. 겨우 이 정도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해병대 시절의 훈련에 비하면 정말 쉬운 상대였거든요. 민서가 멍하니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가 저렇게 잘 싸워? 지금까지 알던 이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화했던 이모가 순식간에 4명의 불량배를 제압하다니. 민서야, 괜찮아? 이현주가 조카에게 다가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까 전에 차가운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따뜻한 이모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다친 데는 없지? 네, 괜찮아요. 그런데 이모는 어떻게? 민서가 물어보려던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경찰차 2대가 공원에 도착했고 경찰관 4명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신고받고 왔는데 무슨 일이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현장은 이미 정리된 상태였어요. 불량배 4명은 바닥에 누워있고 이현주와 민서는 차분하게 서 있었죠. 저희가 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이 제 조카를 괴롭혔습니다. 이현주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칼까지 꺼내들고 위협해서 정당방위로 제압했습니다.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진 칼을 보며 놀랐습니다. 정말 칼을 사용했네요. 다치신 곳은 없으세요? 이현주와 민서를 살펴봤지만 상처 하나 없었어요. 오히려 불량배들만 여기저기 아파하고 있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현주입니다. 직업은요? 이현주가 잠깐 망설였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숨겨야 할까?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요? 그럼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군요. 그래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량배 4명을 혼자서 제압한 것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됐거든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일치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칼까지 꺼내들고 위협했고요. 여성분은 계속 피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은 것 같았어요. 정말 깔끔하게 제압하더라고요. 마치 전문가 같았어요. 불량배들도 경찰서로 연행됐고 이현주와 민서는 조서를 작성하러 따라가야 했어요.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동안 민서는 계속 이모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모, 진짜 체육관에서 배운 거예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현주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숨겨왔던 과거를 이제 털어놔야 할 때가 온 걸까요? 민서야, 집에 가서 천천히 이야기하자. 이현주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조서 작성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작은 아파트, 이현주와 민서가 함께 살고 있는 보금자리였어요. 거실에 앉은 민서가 이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모, 이제 정말로 말해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울 수 있어요? 민서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체육관에서 그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이현주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이모가 진짜 뭘 했는지 말해줄게. 조카 앞에 앉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줘야 해. 네, 약속할게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모는 군인이었어. 이현주의 첫마디에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라 해병대 수색대였어. 15년간 복무했고 대령으로 전역했지. 해병대요? 진짜요? 민서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이모가 정말 대단한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런 셈이지. 이현주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혜를 잃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졌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 딸 하나 지켜주지 못했잖아. 민서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지혜 언니는 민서에게도 친언니 같은 존재였거든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민서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모는 더 이상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 조용히 살면서 너만 잘 키우고 싶었거든. 이현주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런데 오늘 너를 위협하는 걸 보니까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 이모. 민서가 이모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모가 지켜줘서. 당연한 거야. 너는 이제 이모의 전부니까. 이현주도 조카를 꼭 안았어요. 지혜를 잃고 나서 민서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이현주 씨 맞나요? 저는 대구 MBC 사회부 기자 박영호라고 합니다. 이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기자요? 네, 오늘 범어공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지요? 박영호 기자의 목소리에는 관심이 가득했어요.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현주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아, 그렇다면 그냥 간단한 확인만. 혹시 무술을 전문적으로 배우신 적이 있나요? 기자가 포기하지 않고 물어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급한 상황이어서. 이현주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기자라고 했죠? 응, 아마 뉴스에 나올 것 같네. 이현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그날 밤 11시 지역 뉴스에서 오늘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하던 불량배들을 한 여성이 맨손으로 제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이현주의 모습이 나왔어요. 목격자 인터뷰도 나왔죠. 정말 깔끔하게 제압하더라고요. 마치 액션 영화 보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가 아니면 불가능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시민들은 이 여성이 무술 전문가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특별한 무술 경험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민서가 이모를 바라봤습니다.
이모, 이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 같은데. 이현주도 걱정이 됐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겠지 뭐. 며칠 지나면 사람들도 잊을 거야. 하지만 이현주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육관에 도착한 이현주는 깜짝 놀랐어요. 체육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거든요. 사장님, 저희도 그런 호신술 배울 수 있나요? 뉴스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위험한 상황에서 저를 지킬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이현주는 당황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현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체육관 앞에 줄 선 사람들을 보며 이현주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속으로 중얼거리며 체육관 문을 열었어요. 평상시 같으면 조용했을 아침 시간인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죠. 사장님, 정말 본인 맞으시죠? 50대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고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우리 딸도 대학생인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20대 여성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회사 야근하고 집에 혼자 가는데 정말 무서거든요. 지하철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많고요. 이현주가 당황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에서 너무 과장해서 방송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하지만 사람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진짜 절실해요. 30대 직장 여성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제 뉴스 보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분한테 배우면 정말 안전할 것 같다고.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때 체육관 기존 회원인 김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정말 뉴스에 나온 분이 우리 사장님이었어요? 김 여사는 60대 초반으로 건강을 위해 체육관에 다니던 단골 회원이었거든요. 저도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얼굴 윤곽이 비슷해서 혹시나 했더니 김 여사님 그게. 이현주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김 여사가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대박이에요. 우리 체육관 사장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김 여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분이에요. 진짜 운 좋게 이런 곳에서 운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기존 회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오전 운동 시간이 아닌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사장님, 저도 몰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조용하시던데. 40대 회원 박 씨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사장님이 운동 폼이 남달랐어요. 정말 전문가답게 하시더라고요. 이현주는 점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급한 상황이어서.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20대 회원 최양이 다가왔어요. 뉴스에서는 무술 경험이 없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이에요? 어제 영상 보니까 보통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동작이었거든요. 이현주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요? 민서에게는 진실을 털어놨지만 이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해병대 출신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예전에 운동을 좀 했었어요. 이현주가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건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요? 사람들이 더욱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태권도요? 아니면 유도? 아니면 복싱? 이현주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3년간 조용히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은 일단 정상적으로 운동하시고요. 이현주가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식지 않았어요. 사장님, 정말 부탁이에요. 50대 아주머니가 다시 나섰어요. 제가 어제 뉴스 보고 우리 딸한테도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딸도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요즘 학교 앞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많잖아요. 이현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말에 민서 생각이 났거든요. 어제 민서가 위험에 처했을 때의 그 급박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어요.
사장님, 저희가 돈을 더 낼게요. 30대 직장 여성이 말했어요. 특별 강습이라고 해서 비용을 더 받으셔도 돼요. 정말 배우고 싶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어요. 우리도 더 낼 수 있어요.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이현주는 난감했습니다.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신이 과연 그런 걸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해병대에서 배운 건 적을 제압하는 기술이었는데 일반인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이모한테 인사하러 온 거였어요. 이모.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민서야. 이현주가 반가워하며 조카를 불렀어요. 민서가 온 덕분에 잠깐이라도 화제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 이 예쁜 아가씨가 어제 그 조카분이군요. 김 여사가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예쁘네요. 어제 무서웠죠? 민서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네, 어제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고 깨달았죠. 아, 어제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민서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어제 무서웠을 텐데 이모가 지켜줘서 다행이었어요. 민서가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어제도 그렇고. 그러다가 멈췄어요. 이모가 해병대 출신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한테 말해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이현주가 민서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아직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어요. 그런데 사장님 20대 회원이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어떤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어제 영상 보니까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이현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군대에서 좀 배웠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군대요? 사람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여군이셨어요? 네.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와, 그럼 진짜 전문 훈련을 받으신 거네요. 사람들이 더욱 흥미로워했어요. 어느 부대셨어요? 이현주는 더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훈련이었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어요. 역시 군대에서 배우신 거였구나. 그럼 정말 제대로 된 호신술을 배울 수 있겠네요. 사장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50대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꼭 저희한테 가르쳐 주세요. 군대에서 배운 진짜 호신술 말이에요. 이현주는 점점 곤란해졌어요.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커지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 그때 체육관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현주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휘트니스 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일보 사회부 기자 이민정이라고 합니다. 전화 너머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혹시 어제 범어공원 사건의 당사자 이현주 씨와 통화 가능한가요? 이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기자였어요.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냥 간단한 확인만 하고 싶어서요. 혹시 군 복무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제 동작을 분석해본 무술 전문가가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현주는 당황했어요. 벌써 전문가 분석까지 나온 거였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급하게 전화를 끊었죠. 체육관 안의 사람들이 모두 이현주를 바라봤어요. 전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사장님, 또 기자였어요? 김 여사가 물어봤어요. 어제부터 계속 연락 오나 봐요. 네. 좀 부담스러워요. 이현주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은데 자꾸 관심을 받게 되네요. 사장님, 이해해요. 30대 직장 여성이 공감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사장님 같은 분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절실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때 또 다른 사람이 체육관에 들어왔어요. 50대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어서 뭔가 공식적인 느낌이었죠. 혹시 이현주 사장님 계신가요? 그 남성이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는 대구시청 체육과 김철수 과장입니다. 그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어제 뉴스를 보고 찾아왔어요. 이현주가 깜짝 놀랐어요. 시청에서까지 사람이 왔다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저희 시에서 여성 안전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특히 여성 호신술 강습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었는데 어제 뉴스를 보고 혹시 협력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체육관 안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시에서까지.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현주는 머리가 더욱 복잡해졌어요. 개인적인 문의는 그렇다 쳐도 시청에서 공식적으로 협력을 요청한다니.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어요. 과장님,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이현주가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아니에요, 사장님. 김 과장이 손을 저었어요. 어제 현장 영상을 전문가들이 분석해봤는데 정말 체계적인 훈련을 받으신 분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신 것 자체가 증명이죠. 민서가 이모를 바라봤어요. 시청에서까지 인정받는 이모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이모가 다시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 생각해보시고 연락주세요. 김 과장이 명함을 놓고 갔어요. 정말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 과장이 나간 후 체육관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현주를 바라보고 있었죠. 사장님, 50대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에서까지 인정받으시는 거면 정말 저희한테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이현주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던 자신의 바람과 사람들의 간절한 요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모. 민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이모 마음은 어떠세요? 이현주가 민서를 보며 말했어요. 잘 모르겠어, 민서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 그때 체육관 문이 다시 열렸어요. 이번에는 20대 여학생 2명이 들어왔는데 얼굴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저기요, 혹시 어제 뉴스에 나온 분 계세요? 그중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이현주가 다가가며 물어봤어요. 저희가 지금 막 지하철에서 이상한 남자가 계속 따라왔거든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본 이곳으로 피해왔어요. 이현주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지금도 따라오고 있어요? 아니요, 사람 많은 곳으로 오니까 사라졌어요. 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학생의 목소리에 아직도 공포가 남아있었어요. 이현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이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해서 이런 위험한 상황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어제 민서가 당했던 일, 지금 이 학생들이 겪은 일,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체육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이현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리고 있었죠. 이현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정말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거든요. 정말이에요? 50대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물어봤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사람을 해치는 법은 절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만 가르칠 거고요. 당연하죠. 사람들이 동조했어요. 저희도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민서가 이모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모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 하는 마음을 가진 게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이현주의 체육관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 종일 문에 전화가 걸려왔고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어요. 조용했던 일상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죠. 하지만 이현주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과연 자신이 이런 책임을 져도 될까요? 그리고 이런 선택이 민서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현주는 그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잠을 설치며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죠.
조용한 삶을 원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거든요. 이모, 어떻게 결정했어요? 민서가 아침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이모를 지켜보느라 민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민서야. 이현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결정한 게 있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볼게. 민서의 의견이 가장 중요했어요. 결국 모든 결정이 민서에게도 영향을 줄 테니까요. 이모가 하고 싶은 일이면 저는 찬성이에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제도 체육관에서 아주머니들이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 시작하냐고. 정말 간절해 보였어요. 이현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 민서야. 사실 이모도 마음이 기울고 있었거든.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지혜를 잃고 나서 이모는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꼈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 딸 하나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민서가 이모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 하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니까 달랐어. 이현주가 계속 말했어요. 지혜는 이미 떠났지만 다른 아이들, 다른 가족들이 그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잖아. 그게 지혜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맞아요, 이모. 지혜 언니도 분명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모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날 오전 10시, 이현주는 체육관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발표했어요. 이미 소문이 나서 평소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가 진지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성 호신술 강습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체육관 안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와,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현주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다만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저는 절대 사람을 해치는 방법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술만 알려드릴 거고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가장 좋은 호신술은 위험한 상황에 아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상황 판단과 예방법을 더 중요하게 가르칠 거예요. 이현주의 말에 사람들이 공감하며 호응했어요. 셋째, 배운 기술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데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약속이에요. 이현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 약속을 어기시면 바로 강습에서 제외시킬 거예요. 50대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사장님, 언제부터 시작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게요. 이현주가 대답했어요. 주에 3번,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 기수는 20명으로 제한할게요. 어머, 20명이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현재 모인 사람만 30명이 넘었거든요.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이현주가 미리 생각해둔 답을 말했어요. 신청서를 받아서 정말 필요한 분들 위주로 선정할게요. 특히 야간 근무를 하시거나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을 우선으로 할 생각이에요. 30대 직장 여성이 급하게 손을 들었어요. 사장님, 저는 정말 절실해요. 회사에서 야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 정말 무서거든요. 제발 꼭 뽑아주세요. 저도요. 저도 정말 필요해요.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현주는 모든 사람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신청서는 내일부터 받을게요. 그리고 첫 번째 기수가 끝나면 바로 두 번째 기수를 시작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현주의 말에 사람들이 조금 안심했어요. 그날 오후 이현주는 민서와 함께 강습 계획을 세웠어요. 이모, 정말 어떤 걸 가르치실 거예요? 민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우선 기본적인 상황 인식부터 시작할 거야. 이현주가 노트에 적으며 설명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쓸 수 있는 간단한 호신 기술 순서로. 와, 체계적이네요. 민서가 감탄했어요. 역시 군대에서 배운 사람은 다르구나. 민서야, 너도 같이 배울래? 이현주가 갑자기 제안했어요.
사실 고등학생들이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되거든. 민서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정말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어제 범어공원에서 무력하게 당할 뻔했던 기억이 아직 생생했거든요. 정말 배우고 싶어요. 그럼 너는 이모의 특별 제자가 되는 거야. 이현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체육관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신청서를 받기 위해서였죠. 이현주가 체육관 문을 열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사장님, 저 첫 번째로 왔어요. 저도 새벽부터 기다렸어요. 사람들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이현주는 차례대로 신청서를 받으며 간단한 면담을 했어요. 왜 호신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어떤 위험한 상황을 겪으신 적이 있나요? 질문을 통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내려고 했어요. 첫 번째로 면담을 받은 건 30대 간호사 정미경 씨였어요. 저는 병원에서 밤 근무를 해요. 새벽에 퇴근하는데 지하 주차장이 정말 무서거든요. 얼마 전에는 정말 이상한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경비실로 도망간 적도 있어요.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그냥 무작정 뛰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붙잡혔다면? 생각만 해도 무서워요. 정미경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번째는 50대 김영숙 씨였어요. 저는 딸 둘을 키우는 엄마예요. 큰딸이 대학생이고 작은딸이 고등학생인데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제가 먼저 배워서 아이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현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자신도 딸을 잃은 엄마였거든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 정말 잘 이해해요.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면담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사연이 간절했지만 이현주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으로 선정했어요. 저녁에 최종 명단을 발표했을 때 선정된 20명은 정말 기뻐했어요. 하지만 떨어진 사람들도 있었죠. 이현주는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두 번째 기술을 바로 시작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주 금요일 첫 번째 강습이 시작됐어요. 20명의 여성들이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에 모였어요. 나이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지만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죠. 오늘이 첫 수업이에요. 이현주가 앞에 서서 말했어요.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신술의 진짜 목적이 뭔지 정확히 아셨으면 해요. 한 수강생이 손을 들었어요.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호신술의 진짜 목적은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가장 좋은 호신술은 위험한 상황에 아예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현주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위험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부터 배울 거예요. 이현주는 수강생들에게 여러 상황을 제시했어요. 늦은 밤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할까요? 뒤돌아봐요. 한 수강생이 대답했어요. 아니요. 이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직접 뒤돌아보면 상대방이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요. 대신 휴대폰 화면이나 지하철역 유리창에 비친 모습으로 확인하세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수강생들이 감탄했어요. 그리고 정말 따라오고 있다고 확신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현주가 다시 물어봤어요. 도망가요. 경찰에 신고해요. 여러 대답이 나왔어요. 모두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편의점, 카페, 지하철 승무원실, 어디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요. 이현주의 설명에 수강생들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수업은 이론 위주로 진행됐어요. 실제 호신 기술보다는 위험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쳤죠. 수강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정미경 씨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유용한 내용이었어요. 이런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시간에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울 거예요. 이현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부터 천천히 적용해 보세요. 김영숙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우리 딸들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말했어요. 이모, 오늘 수업 어땠어요?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정말 유용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들어주더라. 이현주가 뿌듯해하며 말했어요. 이런 걸 가르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모가 행복해 보여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신 것 같아요. 이현주는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딸 지혜를 잃고 나서 줄곧 우울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지혜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대신 이루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민서야, 내일부터 너도 개인 레슨 시작하자. 이현주가 제안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 줄게. 정말요? 좋아요. 민서가 기뻐했어요. 저도 이모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그날 밤 이현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이번에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호신술 기술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현주는 절대 공격적인 기술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손목을 잡아서 벗어나는 방법, 붙잡힌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줬죠. 사장님, 이런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한 수강생이 의구심을 표했어요. 너무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한 게 좋은 거예요. 이현주가 설명했어요. 복잡한 기술은 급한 상황에서 생각이 안 나거든요. 간단하지만 확실한 방법을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수강생들은 점점 이현주의 교육 방식에 만족하게 됐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내용들이었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벌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정미경 씨가 어느 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사장님, 어제 정말 무서운 일이 있었는데 배운 대로 했더니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이현주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이상한 남자가 따라오는 것 같아서 사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휴대폰 화면으로 확인해 봤거든요. 정말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정미경 씨가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람이 많은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사라졌어요. 이현주의 마음이 뿌듯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게 바로 올바른 대처 방법이에요. 이런 후기들이 하나둘씩 들려오면서 이현주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민서도 개인 레슨을 받으면서 점점 달라지고 있었어요. 이모, 요즘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다니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야. 이현주가 당부했어요. 자신감을 갖되 항상 조심하는 거 잊지 마. 네, 알고 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모, 저도 나중에 이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현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서가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우리 민서가 정말 많이 컸구나.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이현주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힘으로 바꿔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서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신술 강습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현주는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서가 개인 레슨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둘 사이의 대화가 훨씬 많아졌거든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신기해했어요. 민서가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제가 호신술 배운다고 하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더라고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래? 내 친구들도 관심이 있구나. 이현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 제대로 된 지도 없이 배우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 네, 알고 있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졌죠. 이모,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현주가 젓가락을 놓고 민서를 바라봤어요. 뭔데? 무슨 일 있었어? 민서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이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괴롭힘을? 언제?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민서가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니.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민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지혜 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모도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때 이모한테 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현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이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민서가 혼자서 그런 어려움을 견뎌냈다니. 민서야. 이모가 미안해. 그때 이모가 너한테 더 신경 써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민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모도 많이 힘드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냥 혼자 참았어요. 어떤 괴롭힘이었어?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알고 싶으면서도 듣기 두려운 마음이었죠. 민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됐어요. 교실에서 제 물건을 숨기거나 점심시간에 혼자 먹게 하거나.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졌어요. 복도에서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고 화장실에서 욕을 하고. 이현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서 앞에서는 참아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행히 담임 선생님이 알아차리셨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그분이 도와주셔서 괴롭힘은 멈췄어요. 하지만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면 무서웠어요. 이현주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그때 정말 많이 무서웠겠구나. 이모가 몰라서 미안해. 그런데 이상해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요즘 이모한테 호신술 배우면서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만약 그때 제가 지금처럼 자신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현주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는 동안 민서가 혼자서 그런 아픔을 견뎌냈다니. 민서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이모가 그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 민서가 이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히려 지금 이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예전에는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모가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요. 이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서야. 지혜를 잃고 나서 줄곧 무력감에 빠져 있었는데 민서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의지가 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모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요즘 호신술 배우면서 느끼는 건데 이모도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이현주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항상 슬픈 표정이셨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지혜 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모가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체육관에서 사람들 가르치실 때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이현주는 스스로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이모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나 보네. 네, 그리고 저도 이모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민서가 밝게 웃었어요. 호신술 배우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무엇보다 이모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좋아요. 이현주가 민서를 꼭 안았어요. 우리 민서도 정말 많이 컸구나. 이제는 이모를 위로해주기까지 하고. 이모,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민서가 이모의 품에서 말했어요. 지혜 언니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이현주의 몸이 순간 굳어졌어요. 지혜 이야기는 아직도 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서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다면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응, 해도 돼. 지혜 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자주 하신 말이 있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커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이현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지혜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니. 특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지혜 언니가 말하기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그보다 착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착한 사람들이 힘을 모으면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이현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의 그런 마음을 몰랐던 자신이 미안했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요. 민서가 이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모가 지금 하시는 일이 바로 지혜 언니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인 것 같아요. 지혜 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현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지혜를 잃고 나서 줄곧 자책하며 살았는데 민서의 말을 듣고 보니 자신이 지혜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서야 고마워. 이현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 지혜의 목까지 해야지. 저도 도울게요, 이모. 민서가 다짐하며 말했어요. 호신술도 더 열심히 배우고 나중에 대학 가서도 이런 공부를 더해서 이모를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이현주는 오랜만에 지혜 방에 들어갔어요. 3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딸의 방이었죠. 책상 위에는 지혜가 생전에 쓰던 일기장이 있었어요. 이현주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열어봤어요. 지혜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오늘 뉴스에서 어린아이가 납치당하는 사건을 봤다. 정말 무서웠다. 나는 커서 그런 일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 이현주는 더욱 울었어요. 딸이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지혜가 원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현주는 민서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민서야, 너한테 개인 레슨을 더 체계적으로 해줄게. 그리고 나중에 너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줄 거야. 정말요? 민서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저도 이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까요? 물론이지. 너는 이모의 가장 소중한 제자니까. 이현주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해. 네.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서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이현주와 민서의 훈련은 더욱 본격적이 됐어요. 이현주는 민서에게 단순한 호신술뿐만 아니라 상황 판단력, 위기 대응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가르쳤어요. 민서야, 호신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이현주가 훈련 중에 물어봤어요. 기술이요? 민서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침착함이야. 이현주가 설명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을 알아도 당황하면 쓸 수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게 중요해. 민서는 이모의 말을 새겨들었어요. 실제로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전처럼 혼자 다니는 게 무섭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서가 이모에게 말했어요. 이모, 오늘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뭔데? 이현주가 궁금해했어요. 예전에 저를 괴롭혔던 아이들 중 한 명을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제가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 아이들만 봐도 몸이 굳었는데 오늘은 당당하게 인사까지 했어요. 이현주가 뿌듯해했어요. 정말? 그럼 민서가 많이 강해진 거네. 네, 정말 신기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몸이 강해지니까 마음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모가 제 편이라는 게 느껴져서 든든해요. 이현주는 민서의 변화를 보며 보람을 느꼈어요. 체육관 수강생들도 마찬가지였지만 민서의 성장은 더욱 특별했거든요. 자신이 키우는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지혜가 살아있다면 이런 기분이었을 것 같았어요. 민서야, 이현주가 어느 날 저녁 말했어요. 이모가 너한테 정말 고마워. 왜요? 민서가 의아해했어요. 너 때문에 이모가 다시 살아가는 의미를 찾은 것 같아. 이현주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지혜를 잃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너를 키우면서 그리고 너와 함께 이런 일을 하면서 다시 희망이 생겼어. 민서도 눈물이 났어요. 저도 이모 덕분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정말 겁쟁이였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이현주는 민서와 함께 지혜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지혜야, 내 꿈을 이모가 이루고 있어. 그리고 민서가 정말 잘 크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지켜봐줘. 이현주가 사진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민서도 옆에서 말했어요. 지혜 언니, 저도 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이모랑 함께 힘내서 언니가 원했던 세상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이현주와 민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딸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민서와 함께 그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둘의 꿈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죠. 이현주의 호신술 강습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서가 친구들과 함께 동성로에 놀러 간다고 했을 때 이현주는 별다른 걱정 없이 보내줬어요. 민서가 호신술을 배우면서 많이 달라졌고 친구들과 함께 다니니까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모, 저녁 7시까지 돌아올게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집을 나섰어요. 수아랑 지연이랑 같이 영화 보고 쇼핑할 거예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늦으면 꼭 연락해. 이현주가 당부했어요. 친구들과 떨어져서 혼자 다니지는 말고. 네, 알겠어요. 민서가 손을 흔들며 아파트를 나섰죠. 오후 5시경 이현주는 체육관에서 주말 특별 강습을 하고 있었어요. 주중에 시간이 안 되는 직장 여성들을 위한 수업이었죠. 15명의 수강생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현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현주가 수업을 잠시 멈추고 전화를 확인했어요. 민서에게서 온 전화였는데 발신자 표시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급히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민서야? 이현주가 전화를 받자마자 민서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모, 도와주세요. 민서의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어요. 지금 정말 위험해요. 이현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서야, 지금 어디 있어? 무슨 일이야? 동성로 이디야 커피숍 근처 골목이에요.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이상한 남자들이 저희를 따라와요. 처음에는 길 묻는 척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됐어요.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고등학생들이 뭘 그렇게 무서워해?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그냥 같이 놀자는 건데. 이현주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민서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진 거였어요.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현주가 전화로 소리쳤지만 상대방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수강생 여러분,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수업을 여기서 마쳐야겠어요. 이현주가 급하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보충 수업 해드릴게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얘졌는데. 수강생 중 한 명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제 조카가 위험에 빠진 것 같아요. 빨리 가봐야 해서요. 이현주가 운동복을 급히 갈아입으며 말했어요. 저희도 같이 갈까요? 다른 수강생이 제안했어요. 여러 명이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현주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였어요. 고맙지만 괜찮아요. 제가 가서 해결할게요. 그리고 체육관을 뛰쳐나갔죠. 이현주는 차를 몰고 동성로로 향했어요. 평소 15분 거리였지만 토요일 오후라 차가 막혔어요. 신호등에 걸릴 때마다 이현주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점점 불안해졌죠. 제발 무사해라, 민서야. 이현주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딸 지혜를 잃은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민서마저 잃을 수는 없었어요. 20분 만에 동성로에 도착한 이현주는 차에서 뛰어내려 이디야 커피숍 주변을 찾기 시작했어요. 주변 골목을 하나씩 확인하며 민서를 찾았죠. 세 번째 골목에서 이현주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민서와 친구들 3명이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고 앞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4명이 애워싸고 있었어요. 예쁜 애들이네. 우리랑 같이 놀러 가자. 그중 한 명이 민서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뻗고 있었어요. 싫다고 했잖아요. 비켜주세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지만 남자들은 웃으면서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고등학생이 뭘 그렇게 까다로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이야?
리더 격인 남자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워. 차가운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이현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남자들이 고개를 돌려 이현주를 바라봤어요. 뭐야, 아줌마가 왜 나와? 리더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리 가요, 아줌마. 우리 일이니까. 이모.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모가 오면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이현주는 천천히 걸어와서 민서와 친구들 앞에 섰어요. 애들아, 이모 뒤로 가 있어.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그 속에는 위험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모요?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었어요. 아줌마가 뭐 할 수 있는데? 이현주가 남자들을 한 명씩 훑어봤어요. 키와 몸무게, 체격, 예상 반응 속도를 순식간에 분석하는 해병대 시절의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했어요. 너희들 지금 미성년자한테 뭐 하는 거야? 미성년자가 뭐 어때서요? 리더가 건방지게 대답했어요. 그냥 같이 놀자는 건데 뭔 문제 있어요? 같이 놀자고. 이현주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17살 아이들한테 강제로 따라오라고 하는 게 놀자는 거야? 아줌마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어요. 우리가 뭘 강제로 했다고 그래요? 이현주는 민서를 돌아봤어요. 민서야,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 저희가 거절했는데 계속 따라왔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같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협박했어요. 이현주의 눈빛이 순간 변했어요. 해병대 수색대 시절의 차가운 살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협박을? 미성년자를? 남자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고 있었거든요. 아줌마, 우리 그런 말 안 했는데요? 리더가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애들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 이현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어요. 그럼 CCTV 확인해 볼까? 여기 골목 입구에 설치되어 있더라. 남자들의 얼굴이 약간 굳어졌어요. 실제로 골목 입구에 CCTV가 있었거든요. 그냥 가자, 형. 남자 중 한 명이 리더에게 속삭였어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하지만 리더는 자존심이 상했는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줌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냥 말 붙인 것뿐인데. 이현주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말할게.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 이게 마지막 경고야. 경고. 리더가 웃었어요. 아줌마가 우리한테 경고를 해? 웃음래. 그때 골목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말 동성로라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이현주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리더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애들아, 저기 가서 계속 이야기하자. 더 외진 곳으로 가자는 뜻이었어요. 절대 안 돼. 이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들은 집에 보내고 너희들은 여기서 사라져. 아줌마 자꾸 명령조로 말하네. 리더가 짜증을 내며 이현주에게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우리가 왜 아줌마 말을 들어야 해? 바로 그때였습니다. 리더가 이현주의 어깨를 밀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이현주에게 닿기도 전에 상황이 끝났어요. 휙. 이현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이더니 리더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동시에 다른 손으로 그의 팔꿈치 급소를 눌렀죠. 으악. 리더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이모. 민서가 깜짝 놀랐어요. 이현주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보지도 못했거든요. 나머지 3명이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어요. 야, 뭐 하는 거야? 형 괜찮아? 이현주는 여전히 리더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내가 마지막이라고 했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아, 아파요. 놔주세요. 리더가 고통스러워했어요. 사과부터. 이현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들한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해. 죄송합니다. 리더가 급하게 말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이현주가 손을 놓자 리더가 손목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사라져.
다시는 이런 곳에서 어린아이들 괴롭히지 마. 이현주의 경고에 4명 모두 황급히 도망쳤어요. 골목이 조용해지자 이현주는 민서와 친구들에게 다가갔어요. 애들아, 괜찮아? 다친 데는 없지? 네, 괜찮아요. 민서가 안도하며 대답했어요. 이모가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서의 친구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모, 정말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길 묻는 척 하더니 갑자기. 이제 괜찮아. 이현주가 아이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야? 처음부터 말해봐. 지연이가 설명했어요. 저희가 영화 보고 나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골목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저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근처 맛집 아냐고 물어보더니 점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아가 이어서 말했어요. 같이 놀러 가자고 재미있는 곳 알고 있다고.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거절하니까 강제로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다행히 너희들이 침착하게 대처했구나. 전화도 잘했고,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잖아요. 이현주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서에게 호신술을 가르쳤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 아이들이 직접 대처하기에는 위험했거든요. 애들아, 오늘 일은 부모님들한테 꼭 말씀드려야 해. 이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해. 특히 사람이 적은 골목은 피하고. 네, 알겠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현주는 아이들을 각자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수아와 지연이의 부모님들께도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드렸죠. 부모님들은 모두 놀라며 이현주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모, 정말 고마워요. 이모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괜찮아, 민서야. 이현주가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었잖아. 하지만 이현주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일을 통해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자신이 체육관에서 성인 여성들에게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말이에요. 민서야, 이현주가 신호등에서 멈춰서며 말했어요. 오늘 일을 보니까 정말 심각한 것 같아. 너희 또래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 맞아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종종 있어요.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현주는 결심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특히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안전교육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이현주는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일이 민서에게 일어났지만 수많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였어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민서처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네. 이현주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단순히 체육관에서 호신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안전교육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민서가 이모에게 말했어요. 이모, 저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요. 뭘? 이현주가 물어봤어요. 이모가 학교에 와서 저희에게도 호신술을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민서가 제안했어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어제 일도 그렇고 평소에도 무서운 일이 많거든요. 이현주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학교에서 받아들일까? 한번 물어볼게요. 민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이현주의 활동 범위가 더욱 넓어질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어제의 무서운 사건이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로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동성로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인 화요일 아침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모,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서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무슨 소식인데 그렇게 신나? 이현주가 부엌에서 나오며 웃었어요. 민서의 밝은 표정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모를 학교로 초청하고 싶어 하신대요.
민서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설명했어요. 제가 어제 선생님한테 이모 이야기를 했거든요. 동성로에서 있었던 일이랑 평소에 호신술 가르치신다는 이야기를. 이현주가 놀랐어요. 교장 선생님이? 왜? 요즘 학교 주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난대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희 학교만이 아니라 근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안전 교육을 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는데 제가 이모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이현주는 잠깐 고민했어요. 체육관에서 성인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학교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있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모만큼 실력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도 있으시고. 그때 이현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지역 번호가 대구였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현주 선생님이신가요? 중년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구 수성고등학교 교장 김정우라고 합니다. 이현주가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화해 주시다니. 민서 학생한테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교장이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학교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학생들 안전 교육에 관한 일입니다. 김 교장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요즘 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요.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민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딱 적격이신 것 같아서요. 이현주는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고 있었죠. 네, 언제든 괜찮습니다. 언제 뵐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신지요? 학교로 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이현주는 민서와 함께 수성고등학교를 찾았어요. 교장실에 들어서니 김정호 교장과 함께 학생부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도 자리에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이현주 선생님. 김 교장이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앉으세요. 차부터 드시고 이야기해요. 김 교장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저희가 요즘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번 학기에만 벌써 5건의 사건이 있었거든요. 김 교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접근하는 수상한 사람들, 지하철역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심지어 학원 가는 길에서도. 학생부장 선생님이 이어서 말했어요.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학교에서 주의사항도 계속 공지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아이들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장이 이현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서 학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선생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셨고. 이현주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저희가 원하는 건 복잡한 무술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이거든요. 김 교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토요일, 오전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정한 강사료도 지급하겠습니다. 이현주가 잠깐 고민했어요.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건가요? 억지로 듣게 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친구들이 정말 배우고 싶어 해요. 특히 여학생들은 진짜 절실하다고 했어요. 학생부장 선생님이 확인해 줬어요. 맞습니다. 이미 관심 있는 학생들을 조사해 봤는데 40여 명이 신청했어요. 특히 집이 멀어서 늦게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현주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동성로에서 민서가 위험에 빠졌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현주가 말했어요. 저는 절대 공격적인 기술은 가르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자신을 보호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만 가르칠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죠. 김 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그런 교육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론 교육이 더 중요해요. 이현주가 강조했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하는 방법, 그게 가장 효과적인 호신술이거든요. 완전히 동감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현주의 첫 번째 학교 안전 교육이 결정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로 했죠. 첫 수업 날이 되었어요. 이현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어요. 성인 여성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다른 긴장감이 있었거든요. 이모 떨려요? 민서가 함께 학교로 가는 길에 물어봤어요. 조금. 이현주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너희 또래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처음이라서. 걱정 마세요. 민서가 이모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는 정말 잘 가르치시거든요. 친구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학교 강당에 도착하니 정말 40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학생이 15명, 여학생이 25명 정도였죠.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현주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현주가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저는 이현주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안전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정말 해병대 출신이세요? 이미 소문이 난 것 같았어요. 이현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걸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왔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질문부터 해볼게요. 이현주가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무서운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떤 경험이었나요? 이현주가 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지하철에서 이상한 아저씨가 계속 따라왔어요. 2학년 여학생이 대답했어요. 정말 무서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았어요. 학원 앞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왔어요.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용돈 벌이 아르바이트 소개해준다고 하면서. 이현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여러분이 겪은 일들이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에요. 이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여러분이 모두 안전하게 여기 앉아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배울 건 크게 3가지예요. 이현주가 설명했어요. 첫째,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아차리는 방법. 둘째, 그런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방법. 셋째,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자신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법.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세요? 이현주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목적은 나쁜 사람을 혼내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집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첫 시간은 이론 위주로 진행됐어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인지하는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안전한 장소를 찾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줬죠. 여러분, 가장 좋은 호신술이 뭔지 알아요? 이현주가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빨리 뛰는 거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정답. 이현주가 박수를 쳤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싸우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선생님, 정말 유용했어요. 다음 시간이 기대돼요. 이런 소감들이 쏟아졌어요. 김 교장도 만족해했어요. 정말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학생들 반응도 좋고 실제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었어요. 이현주도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진지하게 들어줘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었어요. 첫 수업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대구시 교육청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대구시 교육청 학생안전과 박미래 과장입니다.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가 대답했어요. 수성고등학교에서 하신 안전교육에 대해 들었습니다.
박 과장이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교육청으로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상의드리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이현주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다니.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학생 안전 교육 확대에 관한 일입니다. 박 과장이 설명했어요. 요즘 대구시 전체적으로 학생들 대상 범죄가 늘고 있어서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 정말 적절한 것 같아서요. 다음 날 교육청을 방문한 이현주는 박 과장으로부터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대구시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서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박 과장이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총괄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다른 보조 강사들을 훈련시켜서 각 학교로 파견하는 방식으로요. 이현주는 당황했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물론 혼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체육교육과 출신이나 무술 경험자들을 보조 강사로 모집해서 선생님이 교육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식 프로그램이니까 처우도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현주는 집에 돌아가서 민서와 상의했어요. 민서야, 어떻게 생각해? 이모,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모 혼자서 가르칠 수 있는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다른 선생님들도 훈련시키면 훨씬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책임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이현주가 걱정했어요. 이모라면 할 수 있어요. 민서가 이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혜 언니도 하늘에서 응원하실 거예요. 이모가 더 많은 아이들을 지켜주시는 걸 보면서. 그날 밤 이현주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교육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박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과장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박 과장이 기뻐했어요. 대구시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이렇게 이현주의 활동이 개인 체육관에서 시작해서 한 학교를 거쳐 이제는 대구시 전체로 확대되게 됐습니다. 딸 지혜를 잃은 아픔에서 시작된 작은 행동이 이제는 수많은 아이들을 지키는 큰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서가 그날 밤 말했어요. 이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모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시게 되다니. 우리 민서 덕분이야. 이현주가 조카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처음에 학교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현주는 더 큰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지 말이에요. 대구시 전체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현주는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보조 강사 15명을 훈련시키고 각 학교별 커리큘럼을 점검하고 교육 효과를 평가하는 일까지. 예전에 조용했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모, 오늘도 늦게 들어오시네요. 민서가 밤 9시에 들어온 이모를 맞으며 말했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직 못 먹었어. 이현주가 피곤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오늘 달서구 중학교 3곳을 다녀왔더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 민서가 부엌에서 미리 차려놓은 저녁을 데워왔어요. 이모,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몸 상하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민서야. 이현주가 고마워하며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잘 대처했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거든. 정말로 그랬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이현주의 프로그램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위험을 피한 사례가 10여 건이나 보고됐거든요. 교육청에서도 효과가 입증됐다며 크게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이모,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이모가 너무 바빠서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걱정돼요. 이현주가 젓가락을 멈추고 민서를 바라봤어요. 민서야, 혹시 이모가 소홀히 한다고 느껴? 아니에요. 민서가 급하게 손을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이모가 너무 많은 일을 혼자 감당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전에는 저랑 함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항상 일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현주는 민서의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정말로 요즘 민서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장 소중한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미안해, 민서야. 이현주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 앞으로는 일정을 좀 조정해서 우리 시간도 더 만들어야겠다. 그때 이현주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전화가 오다니. 발신자를 확인해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현주 대령님이십니까?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뭔가 익숙한 말투였어요. 군대에서 듣던 그런 정중하면서도 공식적인 톤이었죠.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이현주가 긴장하며 대답했어요. 저는 해병대사령부 인사참모부 장성훈 중령입니다. 상대방이 신분을 밝혔어요.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전역한 지 3년이 넘었는데 해병대에서 연락이 오다니. 무슨 일이시죠? 혹시 내일 오전에 시간 되시면 사령부로 한번 오실 수 있겠습니까? 장중령이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대략적으로라도 어떤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현주가 물어봤어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임무와 관련된 일입니다. 장중령의 목소리에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대령님의 전문성이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어서요. 이현주는 잠깐 망설였어요. 지금은 민간인으로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해병대에서 연락이 오다니. 내일 오전 10시는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이모, 무슨 전화였어요? 표정이 이상해요. 해병대에서 연락이 왔어. 이현주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사령부로 오라고 하네. 왜요? 이모는 이미 전역하셨잖아요. 민서가 의아해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아. 이현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이현주는 오랜만에 해병대 사령부를 찾았어요. 3년 만에 보는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인사참모부 사무실에서 장성훈 중령을 만났어요. 대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런데 지금은 민간인이니까 그냥 이현주라고 불러주세요. 이현주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닙니다. 대령님은 여전히 우리의 선배이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장중령이 정중하게 말했어요. 오늘 모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장중령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현주가 열어보니 공식적인 문서였어요. 특별임무 복귀 요청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이게 뭔가요? 이현주가 문서를 읽으며 물어봤어요.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피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중령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피랍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어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에요. 특수작전이 필요한데 대령님 같은 경험과 실력을 가진 분이 꼭 필요합니다. 이현주는 문서를 계속 읽었어요.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계급은 대령으로 복귀, 임무기간은 6개월, 성공 시 진급도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미 전역했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이현주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장중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님이 현재 청소년 안전 교육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임무는 정말 대령님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른 유능한 장교들이 많을 텐데. 이현주가 사양하려 했어요. 대령님의 특수한 경험이 필요해요. 장중령이 설명했어요. 피랍자 중에 청소년들이 있어서 구출 과정에서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하거든요. 대령님처럼 청소년 교육 경험과 특수작전 능력을 동시에 가진 분은 없어요. 이현주는 고민에 빠졌어요. 한편으로는 국가의 부름이니 응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민서를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시간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이현주가 요청했어요. 중요한 결정이라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물론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장중령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하지만 상황이 긴급해서 그보다 더 오래 기다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현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예상치 못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였어요. 이모, 어떤 이야기였어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이현주는 민서에게 사실대로 말했어요. 복귀 요청의 내용과 임무의 중요성까지 모두 설명했죠. 그럼 이모가 다시 군대로 가시는 거예요? 민서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이현주가 대답했어요. 민서 생각은 어때? 민서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이모의 결정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모가 지금 하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현주가 민서의 이유를 듣고 싶었어요. 지금 이모가 하시는 일 때문에 수많은 아이들이 안전해지고 있잖아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물론 피랍된 사람들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모가 지금 하는 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현주는 민서의 말을 듣고 감동했어요. 17살밖에 안 된 조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다니.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서울에서 온 전화였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주 선생님이신가요? 저는 교육부 학생안전정책과 김진수 과장입니다. 공무원의 정중한 목소리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주가 대답했어요. 대구시에서 하고 계신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들었습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효과가 정말 뛰어나다고 해서 혹시 전국 단위로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현주가 깜짝 놀랐어요. 전국 단위로요? 네, 교육부에서 전국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김 과장이 말했어요. 선생님의 프로그램을 표준 모델로 해서 전국에 보급하고 싶어요. 물론 선생님이 총책임자가 되어주시고요. 그런데 그러면 규모가 너무 커질 텐데. 이현주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물론 혼자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김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전국의 지역별 센터를 만들고 각 센터마다 전문 강사진을 배치하는 거죠. 선생님은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강사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맡아주시면 됩니다. 처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현주가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공무원 대우로 모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릴 수 있어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이현주는 더욱 복잡해졌어요. 하루 사이에 두 개의 큰 제안이 들어온 거였어요. 해병대 복귀와 전국 단위 교육 사업. 둘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죠. 이모, 또 무슨 전화였어요? 민서가 물어봤어요. 이현주는 교육부에서 온 제안도 민서에게 설명했어요. 민서는 듣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민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하루에 이런 중요한 제안을 2개나 받다니. 그런데 이모는 정말 모르겠어. 이현주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민서가 이모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모, 지혜 언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이현주가 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혜라면. 지혜 언니는 항상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다면 어떤 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현주는 민서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해병대 임무는 중요하지만 일회성이었어요. 하지만 전국 단위 교육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죠. 그런데 민서야, 이현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이모가 전국 단위 일을 하게 되면 더 바빠질 거야. 너와 함께할 시간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괜찮아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거의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모가 하시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알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이현주는 잠들지 못하고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지혜의 사진을 보며 딸과 대화를 나누듯 중얼거렸죠. 지혜야, 엄마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조언해 줄까? 이현주가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지혜가 쓴 일기장의 마지막 글이 떠올랐어요. 나는 커서 더 많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엄마처럼 강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이현주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지혜가 원했던 꿈을 자신이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꿈은 더 크고 넓게 펼쳐져야 한다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이현주는 두 곳에 각각 전화를 걸었어요. 먼저 해병대에 전화했어요. 장중령님, 이현주입니다. 제안해 주신 것은 정말 영광스럽지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결정하셨군요. 아쉽지만 이해합니다. 대령님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전화했어요. 과장님, 이현주입니다. 제안해 주신 전국 단위 교육 사업 수락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국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학생들이 더 안전해질 거예요. 민서가 이모의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 정말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지혜 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이현주는 민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민서야, 이제 정말 큰 일을 시작하게 됐어. 이모 혼자서는 힘들 테니까 내가 더 많이 도와줘야 해. 네.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민서가 다짐하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이현주는 인생의 또 다른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용한 삶을 꿈꿨던 전직 해병대 대령에서 전국의 모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딸 지혜에 대한 사랑과 민서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죠. 교육부의 제안을 수락한 지 한 달 후, 이현주는 서울에 있는 교육부 청사에서 첫 번째 전국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전국 각 시도 교육청의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이현주의 설명을 듣고 있었죠. 전국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이현주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미리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부산시 교육청 담당자가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위험 요소가 다를 텐데 전국적으로 동일한 커리큘럼을 적용해도 될까요? 좋은 지적이에요. 이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기본 틀은 통일하되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세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대도시와 농촌 지역의 위험 요소는 분명 다르니까요. 대전시 교육청 담당자가 질문했어요. 강사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우선 각 시도별로 핵심 강사 2명씩을 선발해서 저희가 직접 교육시킬 거예요. 이현주가 설명했어요. 그분들이 돌아가서 지역별 강사들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확산시킬 계획이고요. 회의가 끝나고 김진수 과장이 이현주에게 말했어요. 정말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셨네요. 이 프로그램이 성공하면 연간 수만 명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제 목표예요. 이현주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거든요. 서울에서 대구로 돌아가는 KTX 안에서 이현주는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서야, 이모 지금 서울에서 내려가고 있어. 이모, 회의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정말 잘 됐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현주가 기쁘게 말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전국을 다니는 일이 많아질 것 같아. 괜찮겠어? 괜찮아요. 민서가 밝게 대답했어요. 저도 이제 고3이니까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모가 하시는 일이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이현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서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더욱 힘이 났거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강사 교육이 시작됐어요. 전국에서 모인 34명의 핵심 강사들이 대구에 있는 교육청 연수원에 모였어요. 모두 체육교육과 출신이거나 무술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죠. 여러분, 앞으로 2주일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 단순한 호신술이 아닙니다. 이현주가 강사들 앞에서 말했어요.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짜 교육이에요. 첫날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강사가 질문했어요. 선생님, 혹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이현주가 잠깐 망설이더니 진솔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3년 전에 제 딸을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때 정말 무력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내 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강사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던 거였군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현주가 계속 말했어요. 제 딸은 이미 떠났지만 다른 아이들이 같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잖아요. 그게 지혜가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날부터 강사 교육은 정말 진지하게 진행됐어요. 이론 교육부터 실습까지 이현주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전수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현주가 강조했어요. 무서운 경험을 한 아이들은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자신감을 회복시켜주는 게 더 중요해요. 부산에서 온 강사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혹시 실제로 아이들이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가 있나요? 많이 있어요. 이현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마 전에는 제 조카 민서의 친구가 지하철에서 스토커를 만났는데 배운 대로 대처해서 안전하게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2주일간의 교육이 끝나고 강사들이 각자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 안전 교육이 시작됐죠. 첫 달 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이현주는 정말 뿌듯했어요. 전국에서 5천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고 만족도도 90%가 넘었거든요. 특히 제주도에서 온 보고서가 인상적이었어요. 교육을 받은 학생이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 안전하게 대처했습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매우 좋습니다. 이모 정말 대단해요. 민서가 보고서를 보며 감탄했어요.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모가 만든 프로그램으로 배우고 있다니.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이현주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내가 처음에 학교에서 교육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더 기쁜 소식이 계속 들려왔어요. 광주에서는 교육을 받은 학생이 친구가 위험에 빠진 걸 보고 즉시 신고해서 큰 사건을 예방했다는 소식이 왔어요. 대전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안전 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죠. 정말 뿌듯해요. 이현주가 어느 날 저녁 민서와 이야기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동네 몇 명만 도와주자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될 줄은 몰랐어. 지혜 언니가 하늘에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서가 말했어요. 언니가 꿈꿨던 세상이 이모 손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때 이현주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부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에게서였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교육받은 학생이 집에 가서 엄마한테 배운 내용을 다 가르쳐 드렸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울면서 고맙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현주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개월 후 교육부에서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어요.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 청소년 대상 범죄가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는 것이었어요. 이현주 선생님의 프로그램 덕분입니다. 김진수 과장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예방 교육의 효과가 실제 통계로 입증된 거죠. 뉴스를 본 민서가 이모에게 말했어요. 이모, 뉴스에 나왔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이현주에게는 통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전국에서 오는 감사 편지들이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 딸이 자신감을 찾았어요. 아이가 혼자 다니는 것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요. 정말 실용적인 교육이었어요. 이런 편지들이 매일 도착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편지가 하나 있었어요. 강원도에서 온 편지였는데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쓴 거였어요. 선생님, 우리 딸이 작년에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정말 위축되어 있었는데 선생님의 교육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계속 힘들어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현주는 이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이모, 왜 우세요? 민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기뻐서 우는 거야. 이현주가 편지를 민서에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런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다면 이모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해 연말 교육부에서 이현주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어요. 대한민국 교육발전 공로상이었죠.
시상식에는 민서도 함께 참석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강사님들과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이현주가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제 딸 지혜에게도 바치고 싶어요. 지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서가 말했어요. 이모 정말 멋있었어요. 지혜 언니 이야기할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민서야, 이현주가 조카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모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내가 옆에서 응원해주기 때문이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민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모 덕분에 저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이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현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서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이현주는 지혜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내 꿈을 이루고 있어.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더 안전해지고 있고 민서도 내가 원했던 대로 착하고 강한 사람으로 자라고 있어. 엄마가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현주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이 찾은 새로운 사명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딸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도록 돕는 일에서 진정한 치유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와 함께 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둘이 힘을 합쳐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주 후 이현주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해외에서도 한국의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과 싱가포르에서 벤치마킹을 요청해 왔거든요. 이모, 이제 해외에서까지 인정받는 거네요. 민서가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꿈만 같아. 이현주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만 도와주자고 시작했는데. 하지만 이현주는 결코 자만하지 않았어요. 아직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생각에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어요. 민서야, 우리가 정말 큰 일을 시작한 것 같아. 이현주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어. 네, 저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민서가 다짐하며 대답했어요. 이렇게 이현주는 완전히 새로운 사명을 받아들이고 전념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키면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서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전국 학생 안전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이현주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대구에 있는 자신의 작은 체육관에서 민서와 함께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이모,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있네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전국을 다니시느라 얼마나 바쁘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이현주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어요. 이제 프로그램이 안정화되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 무엇보다 우리 민서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서 좋아. 체육관 한쪽 벽에는 지난 1년간 받은 감사 편지들과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의 밝은 웃음과 학부모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들이었죠.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는데 낯이 익었어요. 혹시 이현주 선생님이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누구세요? 이현주가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저는 김수진이라고 해요. 작년에 부산에서 선생님 교육을 받았던 고3 학생이었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거든요. 아, 그랬구나. 이현주가 반가워하며 말했어요. 멀리서 찾아와줘서 고마워. 앉아, 차라도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수진이 앉으면서 말했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위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교육을 받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 이현주가 관심 있게 물어봤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수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무엇보다 혼자서도 당당하게 다닐 수 있게 됐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어요. 사회복지학과? 민서가 관심을 보였어요. 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특히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현주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가르친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이현주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이모가 더 기뻐. 수진이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저희 반 친구들이 함께 쓴 편지예요. 모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무서운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어요. 저희를 믿어주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수진이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고 이현주와 민서는 다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모 정말 뿌듯하시겠어요. 민서가 말했어요. 이모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고 있다니. 그러게 말이야. 이현주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런 순간들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아. 그때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저도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현주가 궁금해했어요. 저도 대학 진학할 때 체육교육과에 지원하려고 해요. 민서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모처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이현주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 이모 일을 도와드리면서 느낀 건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지혜 언니가 원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저도 이모처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현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서가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서 이런 꿈을 갖게 되다니. 민서야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힘든 일이 될 수도 있어. 괜찮아요. 민서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모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면 저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날 저녁 이현주와 민서는 지혜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3년 전과 똑같이 보존되어 있는 지혜의 방이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더 컸어요. 지혜야, 오늘 정말 기쁜 일이 많았어. 이현주가 딸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내가 원했던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민서도 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더라. 민서도 옆에서 말했어요. 지혜 언니, 저도 언니처럼 착하고 강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이모랑 함께 언니가 꿈꿨던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그 다음 주 월요일, 이현주는 교육청에서 정기 보고를 받고 있었어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정리한 자료였는데 숫자들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국에서 총 12만 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위험한 상황에서 교육 내용을 활용해 안전하게 대처한 사례가 200여 건 보고됐어요.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95%를 넘었고 무엇보다 학생들 스스로 자신감이 많이 향상됐다고 응답했어요. 다른 담당자가 덧붙였어요. 하지만 이현주에게는 이런 숫자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매주 도착하는 아이들의 편지와 학부모들의 감사 인사였죠. 특히 지난주에 받은 편지 하나가 기억에 남았어요. 강원도에서 온 편지였는데 중학생 아들을 둔 아버지가 쓴 거였어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 작년에 왕따를 당해서 전학까지 왔어요. 새 학교에서도 위축되어 있었는데 선생님 교육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무엇보다 당당하게 학교 생활을 해요. 아이가 이렇게 밝아진 걸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이현주는 자신이 하는 일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어요. 거창한 성과나 인정보다는 한 아이 한 아이의 변화가 더 소중했거든요. 몇 달 후 민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시기가 왔어요. 체육교육과 진학을 위해 실기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었죠. 이모, 저 오늘 실기 연습 어땠어요? 민서가 체육관에서 연습을 마치고 물어봤어요. 정말 많이 늘었어.
이현주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정말요? 민서가 기뻐했어요. 이모가 워낙 실력이 좋으셔서 따라가기가 힘들었는데. 민서야, 실력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이현주가 조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너처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어. 그해 겨울 민서가 체육교육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현주는 정말 기뻤어요. 자신의 뒤를 이어 아이들을 가르칠 후계자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축하해, 민서야. 이현주가 민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이모 덕분이에요. 민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모가 옆에서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이현주는 지혜의 사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혜야,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내가 하늘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 민서도 너처럼 훌륭하게 자라고 있고 엄마도 내가 원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 이제 이현주는 완전히 평안했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이 다른 가족들의 행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1년 후 어느 봄날 민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방학을 맞았을 때의 일이었어요. 체육관에서 함께 청소를 하던 중에 민서가 말했어요. 이모, 제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걸 보니까 이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왜? 이현주가 궁금해했어요. 교수님들도 이모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민서가 설명했어요. 학생 안전 교육의 모범 사례라면서 수업 시간에 자주 언급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렇구나. 이현주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서야, 진짜 중요한 건 남들의 인정이 아니야.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지. 바로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며 한 가족이 들어왔어요. 30대 부부와 초등학생 딸이었는데 딸아이가 이현주를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아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현주가 자세히 보니 작년에 특별 강의를 했던 초등학교에서 만난 아이였어요. 아, 서연이구나. 물론 기억해. 많이 컸네. 서연이의 엄마가 다가와서 깊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서연이가 작년에 선생님 교육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민서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예전에는 소심해서 혼자 다니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당당해졌어요. 서연이 아빠가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요. 서연이가 이현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커서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현주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이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서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현주가 말했어요. 민서야, 이모가 정말 행복해. 왜요? 민서가 물어봤어요. 지혜를 잃고 나서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이 되었잖아. 이현주가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와 함께 이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해. 저도 이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요, 이모. 그날 밤 이현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범어공원에서 우연히 불량배들과 마주쳤던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결국은 전국의 수많은 아이들과 연결되는 일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어요. 이게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말이에요. 딸 지혜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지혜의 꿈은 이현주와 민서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거였어요. 이현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어요. 슬픔을 이겨내고 찾은 새로운 행복, 그리고 가장 소중한 가족인 민서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일상. 이것이 바로 이현주가 찾던 진짜 행복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처럼 이현주의 삶도 조용하지만 따뜻한 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민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빛날 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잊지 마셔요. 사랑해요.